자, 콰인 지문을 시작을 합니다. 봅시다. 보통 이제는 어려운 지문 그러면은 무슨 지문이 많냐? 인문 지문이 되게 많아. 그지? 한번 볼까? 자, 마찬가지야. 뭐부터 잘해야 돼? 정리. 그죠? 정리만 잘해도 10점은 올라가. 정리만 잘해도.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정리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만큼. 정리만 잘해도 10점은 올라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막 사고력이 좋은 애들은 지금 현재 막 국어가 잘 나온 애들은 그 사고력을 유지를 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 근데 이제는 우리 반은 사고력을 키우는 게 더 우선이 돼야겠죠. 적절하게. 자, 봅시다. 사람 이름 나왔네? 그지? 사람 이름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체크하고 무슨 동그라미 안 쳐도 상관은 없어. 그지? 내가 그랬잖아. 자, 지문에 표시를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 지문에 표시를 해야 되는 애들. 기억이 안 나는. 그렇지, 기억이 안 남는 애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러갔는데 기억이 안 남는 애들.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건 어떤 말? 정리가 안 된다. 정리는 되지. 정리는 안 되면 그냥 셔터 뻑이고. 정리는 하지만 기억이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한 후에는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남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면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력이 좀 딸린다. 문장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정리는 일단은 하더라도 정리는 때려 죽여도 해야 돼. 정리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해줘야 돼. 정리까지는 진짜 빡대가리 아닌 이상은 정리는 해. 계속 보면은. 근데 정리는 한다고 이해가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정리를 잘해야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어. 문학도 제일 중요한 게 선지 정리야. 결국에는 근거와 주장 관계로 일단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이거랑 타당하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 관계로 만드는 거. 그래서 독서도 정리가 일단 돼야 돼. 알겠어? 그럼 사람 나오면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애들, 이렇게 기억이 안 남는 애들, 이해가 부족한 애들은 잘 찾을 수 있게, 와리가리 잘 와리가리 잘 찾을 수 있게 정리라도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내가 뭐 잘한다 그러면 굳이 아무것도 체크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문제 풀 때 백지로 그냥 풀어도 다 맞잖아. 아무것도 표시 안 해도. 그치? 근데 니네는 빼곡히 정리해야지. 하나도 기억 못하니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정리. 사람 이름 나오면 일단은 사람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냐. 그지? 그러면은 보통 주장하는 글이 나오면, 자, 일단은 누가 무엇에 대해서, 자, 뭐라고 주장하니? 라는 거지. 그지? 기본적으로. 누가 무엇에 대해서. 그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이 무엇을 찾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찾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주장이 나온단 말이야.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주장하고 근거는 일단은 정리를 해서 주장이 중요해, 근거가 중요해. 보편적으로 주장이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주장 체크 잘해가지고 주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가끔씩은 이제는 근거를 문제의 어떤 그러한 근거로 활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장과 근거가 왜 타당한지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이제는 독해력이고 이해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가 이해가 되는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해. 안 되면 될 때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면 왜 그럴까? 그러면서 되게 생각에 의미 있는 어떤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정리를 못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지. 마치 수학 공식, 인수분해 공식 모르는데 인수분해 문제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시간이라고 보면 돼. 되게 의미 없는 시간이지. 알겠어? 그래서 정리를 잘하. 자, 그럼 일단은 자, 누구냐? 그럼 포포야. 논리 실증주의자랑 그냥 되게 거의 비슷하니까 차이점만 보면 포포라고 해봅시다. 논리 실증주의자 안에 포포가 있는 거니까 물론 둘이 다른 게 하나 있긴 하지만 일단은 자, 무엇에 대해서 말했어? 화재. 화재는 제재 플러스 서술구를 포함한 거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잘생겼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그럼 사신에 대해서 얘기해? 이것보다는 사신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화제는 알겠지? 오케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니 할 때는 약간 구체적으로 오케이?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말하니? 첫 문장? 지식의 종류. 그렇죠. 아주 잘했어. 지식의 종류. 자 그래서 이제 푸포는 지식의 종류를 자 어떻게 했어? 뭐라고 했지? 두 개로 쪼갰죠. 그죠?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으로, 그지? 그리고 이거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경험의 유무를 가져다 왔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해가 필요하냐? 아니요. 뭐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문장은 사람마다 달라.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그지? 읽는 순간.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오케이? 달러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구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이거는 너희들은 이제 뭐 해야 돼?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 그냥 넘어가겠지. 당연한 거니까, 그지? 근데 우리 민균이는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누군가한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이해가 가고. 근데 이걸 이해가 안 가면은 지금 학원에 끊고 차라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 미천이라도 마련하는 게 낫죠. 요거는 좀 심각한 거. 자, 이렇게 쪼갰대. 그래서 다음 문장.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봐봐. 이렇게 쪼갰어. 그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 과학적 지식이 뭐야? 어떤 그러한 방법,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야 아니면은 그냥 수용이야? 수용 정도지 이 정도까지는, 그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다.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또 가설에 대해서 말했어, 그지?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설정 등을 결합을 통해 맞는지 정리하는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좀 문장이 좀 쓸데없이 길어. 막 이것저것 있는 거 뭐, 그지? 자, 요거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요 문장. 요 문장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 봐봐. 지식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과학의 지식이 누적되는 그러한 방법, 어떻게 누적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문장이야. 요 세 번째 문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가설. 응? 가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자고 말하고 있잖아. 뭐 가설의 무엇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 문장을 온전하게 이해했다라는 소리는 화제가 적절하게 제시될 때 온전하게 이해를 한 거야. 그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가설을 시험하는 거.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 그래서 정보는 예측을 가설에서 끌어내고 예측을 음. 시험한다.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 그리고 잘했어. 자, 여기서는 이제는 나오고 이 방법 중에서, 그죠? 이 과학적 방법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는 건데 그 중에서 뭐야? 이 과학적 방법의 과정인 거지. 요 방법에 요렇게 끌고 와서 과학적 방법의 과정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지? 그럼 과학적 방법의 과정은 일단 1번 뭐야? 가설. 그리고 뭐해? 예측. 그리고 뭐해? 경험. 그리고 뭐해? 판단. 자, 요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럼 니네가 자, 포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냥 이것만 놓고 볼 때. 물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하고 연결되는 새끼가 중요한 건데 얘만 놓고 딱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지식의 종류가 두 개다. 근데 그 중에서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지식은 방법,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다. 그 특정한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경험. 아니, 넌 그 답이 도대체 뭐냐?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경험. 이게 뭐야?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하냐고. 3번. 3번 또 그럼 그 이유가 있을 테고 나름대로. 준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2번.
2번. 다 달라? 세영아,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해? 네 생각 때는. 중심 문장. 야, 기본적으로 한 문단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소리는 각 문장의 중심 화제를 잘 찾고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 문장이 뭐냐를 찾는 게 일단은 문단의 어떤 해야 될 기본이잖아. 그지? 아직 문단이 물론 끝나지는 않았지, 그지? 한번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하고 볼까? 마지막 문장.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으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새로운 지식에 추가된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자, 그 다음에는 뭐야? 새로운 지식에 추가되는 조건이지. 과학적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되는 조건. 그리고 나서 그냥 폭포랑 얘네들이 달라졌지, 그지? 이렇게. 오케이?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를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그 다음하고 이어지는 새끼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얘만 놓고 본다면 항상 넓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인문지문에서는. 넓은 개념.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첫 문장은 지식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지. 그치?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은 이 중에서 과학적 지식만 언급하지 수학은 얘기했냐? 안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일단은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한 빌드업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방법이 누적돼. 그럼 봐봐. 얘네들이 뭐 한 거야 지금? 어떻게 누적되는지 상수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가 중요해? 아니면은 위에 게 중요해? 아니 그거는 과학이나 기술 지문일 때 어떻게가 중요한 거고 보통 인문 지문은 넓은 개념이 더 중요하다니까 상술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자 인문 지문에서는 어떻게 부분 있잖아. 그치? 상수라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 부분이야. 이해가 필요한 문장들.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보통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되게 넓은 거시적으로 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넣고 나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상수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고 이 상수라는 문장이 이해가 돼야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2번이 제일 넓은 거니까. 알겠어? 과학적 방법이 새로운 지식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과학적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되는 조건은 이 중에서 예측이 누가 맞으면이냐? 이거는 누가 맞으면이야? 논리 애들이 도는 조건이 맞다. 근데 이거는 예측에 대해서 말한 거지. 예측이 맞다. 그 다음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뭐 이거 두 개가 도대체 뭐 어떻게 달라요? 뭐 이것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과학적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누적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과정과 조건을 이렇게. 자, 그럼 첫 단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니라고 이제는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락을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과학적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되기 위한 과정과 조건이요. 누가? 포퍼와 논리 실증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고 완벽하게 이해를 한 애들이겠지. 알겠니? 오케이? 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게 그렇게 역대급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애들은 없을 거니까. 그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자, 여기서 콰인이 하지만 나오는 순간 그럼 뭐야? 누군가의 주장이 나오고 그 주장에 대한 뭐야? 반론이지. 그지? 그러면 자, 누가 주장을 하고 자, 누가 반론을 한다라는 소리는 일단은 뭐는 안 바뀐다. 화제는 안 바뀌지. 그러니까 만약에 혜송이는 민균이가 잘생겼다고 한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준서가 반론을 하면 뭐야? 민균의 외모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지? 근데 뭐야? 외모의 어떤 상태는 셔터뻑이 되겠죠, 그죠? 반론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화제 잘 찾는, 여기가 화제가 딱 정해지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가 중심 문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중심 문장 뭐냐?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일단은 저는
제 중심 주장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뭘 깠어? 가설만 가지고 얘는 뭐 했어? 가설을 가지고 뭐 했어? 판단을 내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깐 거야 일단은. 가설만 가지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죠? 가설만이 틀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는 같은 얘기 다른 얘기. 같은 얘기지 그지? 자 그럼 마찬가지야. 주장하는 글에서 예를 든다는 거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문장의 이해가 완벽히 되면 사실은 뒷문장은 필요가 없는 문장일 수도 있어. 누가? 어떤 애들? 이해력이 좋은 애들. 근데 이해력이 안 좋은 애들은 뭐야? 예를 드는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지. 그지? 그거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해력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 자, 그럼 일단 얘는 주장한 게, 자, 과학적 지식의 그 방법에는 가설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기한 과학적 방법의 과정에, 그죠? 어떤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뭐야? 바로 가설만은 안 된다. 가설만은 안 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애들은 잠깐 이러겠지. 얘가 가설만 한 건 아니잖아. 예측도 했고 경험도 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예측도 하고 경험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생각 안 들었어? 딱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가설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얘가? 가설도 있고 예측도 있고 경험도 있고 판단도 있잖아. 근데 얘는 왜 갑자기 가설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지금 가설만으로. 그럼 가설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요로 가는 과정, 즉 예측으로 가는 과정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그런 소리 아닐까? 라는 소리지. 당연히. 이해돼야 안 돼? 얘는 가설만으로 예측을 한 거고, 그리고 예측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유무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근데 얘는 가설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겠지라고 이해력이 좋은 애들은 이해를 하겠지.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돼? 예측을 할 때는 항상 뭐야? 아무 지식이 없는 가운데 예측을 할 수 있니?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안에 있는 게 어떤 액체인지 몰라. 오케이? 어떤 액체인지 모르는데 이거 선생님이 마시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막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하는 건 뭐니? 제대로 된 예측이니 아니면 그냥 찍는 거니? 그냥 찍는 거지. 그건 예측이 아니지. 그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요게 작년에 있던 거, 작년부터 있던 거야 라는 정보가 추가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보편적으로 먹으면 배가 아프다라는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지? 그거는 기간이라는 정보,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세균이 발생을 많이 하고 세균이 발생하면 배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정보들을 네가 사전에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 뭐 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력이 좋은 애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겠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당연하게 예시 부분을 읽을 거라는 소리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시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필요하다는 소리지. 그리고 예를 든다는 거, 즉 뒷받침, 상수를 한다는 거는 존나 중요하다 이 소리거든. 오케이?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었어. 봐봐. 뭐라고 하나 보자.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일단은 다 필요 없어. 가설이야. 가설. 가설만 가지고 열을 받은 M이 팽창한다는 예측. 그러니까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건 뭐야? 같은 얘기 반복한 거지? 같은 얘기 반복한 거야. 그지? 먼저 그래서 근거가 나와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주장이잖아. 이건 주장이니까 그죠? 근거 이거 그 다음에 예시는 첫 번째는 같은 문장 반복한 거고 그죠?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자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 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한 거야. 자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하고 뭐? 민규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하고 뭐? 뭐하고 뭐? 예시와 인용밖에 없어. 예시와 인용.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그죠? 뭐 실험적인 어떤 결과를 인용하거나 또는 그냥 명확한 사례를 제시하거나 예를 들어 사례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지. 야 니네가
금속 M이 팽창한다고 예측하는 거는 다른 금속들이 팽창한다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고, 그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전 지식과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까지가 또 하나의 주장. 같은 얘기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 부분은 어때? 여기가 잘 이해가 되면 그냥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되겠지, 그지? 그런데 다시 또 접속부사 뭐가 나왔어? 그러므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야? 위야 아래야? 아래. 다시 아래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주장이면서 다시 또 근거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지? 인과관계니까. 내가 그랬지. 모든 글에서 비례 반비례 나올 때, 자 독서에서 비례 반비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해해야 돼. 무조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문제의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과관계일 때 무조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때 이해력이 되게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고, 그게 이해가 되면 훨씬 더 글을 빨리 읽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니? 어? 자, 인과관계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된다. 전체 지식이 경험이다. 자, 그래서 얘가 말한 건 뭐야? 전체 지식이 바로 경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자, 여기랑 요 근거하고 주장이니까 당연히 이 글은 누가 더 중요한 거니?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어? 봐봐! 얘들아, 위에 게 중요해 아래 게 중요해? 아니 근거하고 주장이잖아. 그지? 주장 필요. 그럼 당연히 주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문단에서는 여기 문단은 어디까지 했어? 자, 요까지 3문단 이 문단은 뭐가 중요한 거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에 대해서? 콰이는 전체 지식이 바로 뭐야?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어? 그럼 뭘 깐 거냐 저기서? 자, 봐봐. 얘는 지금 누굴 깐 거야? 얘를 깐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지? 근데 얘는 누굴 깐 거야? 얘를 깐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깐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단락도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얘 때문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뀌는 순간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얘는 지금 얘 중에서 누굴 깐 거야? 얘를 깐 거라고. 그러니까 지식을 구별하지 말아가 얘 주장이란 말이야. 전체 지식, 과학 지식, 수학 지식 나누지 말고 전체 지식이 다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결국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그냥 전체 지식이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위에서 뭘 깐 거야? 얘를 깐 거지. 과학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과학과 수학으로 쪼개지는 거. 왜? 경험의 유무로 쪼개졌잖아. 근데 얘는 둘 다 경험이 필요하다니까 모든 지식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얘가 가장 핵심. 그리고 위에 게 근거. 알겠니? 그리고 얘를 깐 거는 얘는 지금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 이렇게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수학적 지식은 언급을 안 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어차피 전체 지식이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네이밍했어. 총체주의라고. 그러니까 총체주의라는 말 자체는 그게 네이밍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네이밍한 거는 그냥 이걸 총체주의라고 한 거지. 오케이? 응? 그럼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지식은 다 뭐야? 구별할 수가 없다. 경험이 필요하다. 사전에 뭔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지? 형우야, 잠 좀 깨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폭포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 지금 또 뭔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문단도 지금 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3문단이 제일 어려웠잖아, 사실. 3문단이, 그지? 3문단이 그럼 이 주장과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주장의 근거인 건지 일단 그거부터가 판단이 돼야 돼. 자, 혜성아, 3문단은 이 주장의 근거야 아니면 새로운 주장이야? 근거.
거의 찍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는 것 같아. 현우는 아까 거기까지 못 봤지 너. 예, 어? 준서는 저는 근거. 근거. 도영이는 근거. 그죠? 근거야 근거. 그럼 봐봐. 얘도 근거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지. 얘가 왜 맞는지를.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파트는 내가 근데 그랬잖아. 근거와 주장과의 이 관계가 왜 맞는지를 이해하는 게 이해력, 즉 독해력을 키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3단락과 얘가 주장하는 이 경험이 맞는 거, 즉 3단락에 이게 왜 근거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지문이 중요했던 거. 좀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거. 오케이? 봐봐. 이거 완전히 이해하는 애들 거의 없을걸? 분석 명제가 일단 뭐야? 무조건 참인 거지, 그지? 일단 분석 명제를 끌고 왔어. 자, 분석 명제는 자, 무조건 참이야. 자, 로게미. 날 불하는 영어 실패냐. 자, 야, 분석 명제가 무조건 참이지. 자, 이때 니네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뭐야? 과학이야, 수학이야.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파이는 분석 명제도 뭐겠어? 경험이 필요하다가 되겠지, 그지? 근데 무조건 참이라는 거는 경험이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분석 명제의 개념을 까겠지. 왜냐면 분석 명제가 무조건 참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 없는 거야? 경험이 필요 없는 거니까 파인의 주장에 뭐가 되는 거야? 위배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석 명제는 사실 존재할 수 없다 또는 분석 명제는 무조건 참여될 수가 없는 문장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 명제를 무조건 참이라고 말하는 순간 니네는 무슨 짓을 했어야 되냐면 얘랑 어떻게 관계가 되는데 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야 돼. 항상 글이라는 건 연결해서 읽어야 되거든. 그냥 별도 이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분석 명제는 무조건 참이야? 라고 일단은 정의가 내린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얘가 이걸 까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따라서 분석 명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분석 명제 역시 경험이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자 보자. 그리고 또 종합 명제가 나왔어. 종합 명제는 뭐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종합 명제는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지. 왜? 이거는 파인이랑 의견이 같은 명제잖아. 그러니까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파인은 무조건 뭘 건드려야 돼? 분석 명제를 건드려야지, 그지?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순간 얘는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 모순에 빠져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그러나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파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연한 거지. 총체주의 정당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즉 근거죠. 이 구분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야? 누구를 부정해? 분석 명제를 부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왔어? 바로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첫 번째는 동어 반복. 그 다음에 동어 반복으로 환원. 그러니까 총각은 총각이다. 총각은 총각이다. 그리고 또 총각은 미혼의 남성이다. 미혼 남성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얘는 당연히 분석 명제, 얘도 분석 명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 근데 얘가 그런데 자 일단 이거 누구 거야? 이게 분석 명제라는 건 누구 거? 누구 주장?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이론이겠지, 그지? 네. 파이는 얘에 대해서 인정해 안 해? 아니요. 인정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얘가 그런데 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자, 얘가 분석 명제인 거.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거는 이렇게 환원이 된다라는 소리야. 네. 자, 그럼 여기도 이해돼?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환원된다라는 거는 같은 말이다 이 소리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래. 자, 여기서 이제 동의적 표현은 의미가 같다는 거잖아. 동의적.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거는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총각이라는 표현과 미혼 남성이라는 표현이 동의적 표현이라는 거야. 같은 거. 그지? 그러니까 이 총각이라는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이제 까는 거지. 반론의 근거.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지. 보장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거는 확실하게 봐봐. 얘가 총각이다라는 게 지금 뭐야?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같다는 거는 보장할 수 없다. 요 말은 이해돼야 돼. 다른 말이니까 일단은 다른 말이니까 같다는 보장은 아니지. 그냥 만약에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정리라도 해야겠지. 얘가 어떤 식으로 논리를 사고의 과정을 펼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환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그래 니들은 인정하지 그지? 근데 이게 둘애가 완전히 의미가 같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반드시 맞다라는 필연성의 개념을 끌고 온 거지. 네. 필연성.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필연성은 그러니까 필연성의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환원한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와야 돼? 필연성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필연성 개념이라는 거는 다시 뭐야? 분석 명제에 의존한다. 우리는 지금 뭘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시작하는 거지? 분석 명제가 얘기하는 분석 명제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그지? 분석 명제다라는 어떤 문장의 분석 명제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이 과정이잖아, 이 과정이.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분석 명제라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분석 명제를 다시 활용하는 순환론에 빠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글이 되게 어려운 거지, 쓸데없이. 근데 사실 얘들아, 여기가 봐봐. 얘가 왜 이 주장에 이유가 되니라는 걸 여기를 이해하는 거는 독해력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여기를 고민을 꼼꼼하게 하는 거야. 이런 노력들이. 알겠니? 그런데 니네가 실전에서는 어때? 시간이 없잖아. 그지?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냐면 최소한 얘네들의 관계가 주장과 근거다. 알겠어? 그러면서 얘 주장 전체 지식은 경험이 필요하다. 즉 지식은 나눌 수가 없다라는 이 주장과 얘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분석 명제가 무조건 참이다. 이 소리는 얘랑 연결을 하면 경험이 필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최소한 그 정도는. 그러니까 분석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되지? 근데 여기 부분은 다시 이걸 까는 거야. 그러니까 즉 분석 명제가 즉 결국에는 경험이 필요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한 거야.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 근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가장 핵심 마지막 결국엔 뭐야? 순환론에 빠진다. 이게 왜 순환론에 빠지는 건지는 이해는 못하면 일단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실전일 때는. 하지만 결국엔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지. 알겠니? 자, 왜 순환론에 빠지는지 알겠어? 결국엔 이거야. 자, 어떤 명제가 분석 명제라는 걸 밝히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필연성의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근데 필연성의 개념이라는 걸 정의 내리려면 필연성이라는 건 뭐야? A와 B가 반드시 참인 거를 필연성이잖아. 그럼 A와 B가 반드시 참인 게 바로 뭐야? 분석 명제잖아. 분석 명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돌고 도는 거잖아, 계속.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민균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근데 머리를 좋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이 짓을 한 거라고 계속. 돌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석 명제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뭐 마지막 단락은 사실 그렇게 별 내용이 없으니까 거의 4단락이 이제는 다시 또 핵심 주장하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주장하는 글은 있잖아. 정보가 많아져 사실은. 정보가 적어.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그 난이도가 높은 지문하면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학기술은 있잖아.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정리하는 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자체가 많이 필요한 다기보다 정리하기가 좀 힘들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인문지문이나 사회지문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없는 경우가 특히 인문지문은 이제는 정보가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정보는 적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는 훨씬 더 난이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오케이? 보편적으로 애들이 과학기술을 더 어려워하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인문지문에서 보통 어렵지. 그러니까 니네도 보면은 역대급으로 난이도 있었다 그러면은 인문지문이 종류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만큼 독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독해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콰이는 분석 명제와 종합 문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자, 그래서 다시 얘가 주장하는 게 자,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주장은 이거야. 전제 지식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주장 2가 나오는 거지. 시즌 2가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콰이의 시즌 2 바로 뭐야? 지식은 뭐하고 뭐가 있다? 그러니까 지식의 종류를 구분한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지식을 어떻게 쪼갰어? 중심부와 주변부로 쪼갰다. 그럼 이렇게 뭔가를 쪼갰다라는 소리는 반드시 뭐야? 얘네 둘의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그래서 체크. 자, 그러면서 경험과 충돌한다.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뀐다. 이렇게 알겠지? 이게 주변. 그러니까 경험과 충돌을 무조건 그러면 중심부 지식은 경험과 충돌 안 하냐? 그건 아니죠, 그죠? 둘 다야. 항상 경험은 둘 다야. 모든 지식이니까, 그지? 그런데 그 횟수, 자주 충돌 이런 말이지, 그지? 직접 충돌한다. 오케이? 그리고 쉽게 바뀐다. 그리고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게 중심부 지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수학으로 따지면은 그 가장 기본 지식 있잖아, 그지? 니네 수학은 딱 2개만 있는 거 알아? 수학의 연산은? 뭐밖에 없어? 그렇지, 더하기 빼기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이 더하기 빼기로 확산이 되는 거야. 모든 수학적 지식이. 그래서 중심부 지식은 더하기 빼기, 연산은 2개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 막 나누기 막 이런 것도 결국엔 더하기 빼기가 변화한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이제 중심부 지식은 얘 토대가 되는 거고, 뭐 얘는 지금 뭐 이해를 하면 당연한 거잖아. 경험과 자주 충돌하고 자주 바뀌고, 그죠? 당연한 거니까 이제 이 정도는 뭐 되게, 그러니까 사실 니네가 이 여기서 대가리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가리 쓰게 만들면 추천자도 미안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달라고 좀 쉽게 출제를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겠죠. 선지에 나오는 새로운 정보 추가된 거.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반드시 체크, 알겠지? 자, 수정을 하는 거는 누굴 수정해? 주로 주변부. 근데 얘를 하기도 해. 얘를 하기도, 수정하기도 해. 그죠? 언제? 실용적일 때. 뭐 이걸 이해가 필요하냐? 이거 체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콰이는 모두 뭐야?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얘기지?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근거. 그래서 뭐야? 단순 누적이 아니다. 요 말은 누구를 깐 거야 지금? 저 누적을 깐 거지 2번에. 알겠어? 네. 과학적 지식이 누적된다 이런 식으로 경험에 의해서. 아니야, 단순 누적이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누적 자체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단순 누적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근거가 돼서 얘도 주장이잖아. 다시. 그지? 그러니까 주장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중요한 거지. 이거 자체도 주장이니까. 그지? 그리고 이것도 주장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것도 주장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정답의 선지에 나와. 100% 주장하는 것들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얘 이해돼야 돼, 얘들아. 요거랑 요거로. 단순 누정이 아니다. 이해돼야 돼. 빨리 이해돼야 돼. 돼야 돼. 그치? 왜냐면 주변부 지식을 수정해가지고 얘가 바뀌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순 누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과 충돌해서 수정되는 거는 뭐겠어? 경험과 충돌해서 수정되는 거는 잠깐만. 경험과 충돌해서 수정되는 거는 과학적 지식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오케이? 이해돼야 안 돼? 돼요. 자, 그래서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면 인정된다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가 A 변서 B 그러니까 뭔가 한계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보통 마지막 단락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안 할 때가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주의 즉 화인의 주장에도 뭐가 있다?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 명백한 것까지도 분석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러면 글을 완전하게 지금 뭐 한 거야? 선생님, 니들한테 뉴런을 막 선을 확확 거준 거야. 그러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다시 풀리겠지. 그러면 자, 1번 한번 생각해봐. 확실하게 니네가 찍은 답이 맞아 틀려. 1번. 잠깐만, 프린트 좀. 다시 생각해봐. 맞아 틀려. 수정할래 안 할래? 다른 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응? 다른 번 12번을 수정했어요. 아, 12번을 수정했어? 그럼 수정한 게 맞으면 물좀 마시고 올게요. 수업 시간에 물 마시러 가는 거지. 아, 지금 죽을 것 같아. 자, 정훈아 10번 몇 번이야 그래서? 10번이요? 응. 4번이요. 딴 사람? 10번 4번. 응? 10번은 4번이요. 아 10번 아 미안. 9번 2번은 2번이요. 9번 2번 맞죠? 2번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 거야.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들은 자 한번 보자.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누가 아니오야? 이건 파인이 아니오야. 이것도 결국 뭐야? 결국 주장이지. 그지? 주장의 차이. 그 다음에 2번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아니오는 누구야? 파인만이지. 역시 이것도 얘는 누구야? 과학적 지식은 경험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결국 뭘 가지고 체크한 거야? 주장. 그리고 3번 경험과 무관하게 참여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죠. 누구는? 그러니까 아니오가 나올 때 아니오는 대부분 누구겠어? 기억, 니은, 기억과 니은이 모두 지금 파인하고 누구야? 누구야? 논리 실증주의자잖아. 그러면 2번은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쏘리. 그러니까 경험을 통하지 않고 나온 지식이 있는가 그러면 콰인만 X고. 그지? 근데 뭐야?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이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깐 거는 자 시험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결국에는 이제 주장을 까는 거야, 그지? 네. 4번은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아니, 누구? 화인만.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가? 아니니 누구? 카인. 이건 핵심 주장, 그지? 자,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 얘들아, 이렇게 지금 화인이 중요해? 폭포랑 논리 실증주의가 중요해? 누가 중요해? 화인이지, 그지? 그럼 이렇게 가장 적절한 거는 화인이 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콰인의 중심 내용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즉 어떤 거? 주장 중에서 뭐야? 모든 지식은 경험이 필요하다.
또는 뭐 이런 얘기들, 그치? 오케이? 이런 얘기들. 그럼 파인 것들만 보면 3번에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 이거는 그냥 콰인의 중심 주장을 깐 거지, 그지? 미친 거고요. 4번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거에 의존해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라고 뭘 얘기한 거지 얘들아? 여기를 얘기한 거야. 여기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근거잖아. 주장이 아니라. 그래 안 그래?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잖아. 그런데 근거가 정답의 근거가 된 거야. 근거가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경우는 많아 적어. 그지? 그런데 어려우면 그랬잖아. 어려운 이 근거 자체가 왜 이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출제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문제로 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10번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지. 이 부분이. 알겠니? 근데 이거를 지금 봐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요 선지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출제자가 요구하는 이해의 정도인 거지. 얘들아, 이 말이 이 말인데 니네 이해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이해한 거 맞아? 이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총체주의 입장에서 A, B, C에 대한 자 평가한 것으로 잠깐만 왜 또 올리는 거야? 이거 나오는 거 가져라. 자, AB가 뭐야? A가 뭐야? 야! 형우 씨. A가 뭐야? A가 그 새로 발견된 금속 새로 발견된 가설. 가설 자, B가 뭐야? 예측 예측. C가 뭐야? 전체 지식. 총체주의야? 네. 어? 네. 응. 총체주의 맞아?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들을 포함하는 전체 지식. 전체 지식이네. 총체주의가 아니라 지금. 전체 지식이라는 전체 지식. 자, 이렇게 나왔지? 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보자. B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네. 그것이 A 때문이라고 판정하지 못하겠군. 자, 누구의 견해야? 총체주의의 입장이야.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총체주의는 뭐야? 이거를 고려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 요거잖아. 네. 이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A를 끌고 와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C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 그지? 네. 이 전체 식은 당연히 뭐야? 중심부와 주변부를 포함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어디를 수정할지는 실용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요게 고 나왔지, 요거 선지로. 그지? 네. 알겠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보를. 그 다음에 3번. B는 A와 C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누구는? 예측은 예측은 당연히 이거 둘 다.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B가 거짓으로 밝혀져. 예측이 거짓이야. 네. 그럼 B는 C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이게 거짓이면은 당연히 뭐겠어? 충분한 주변부에서 충돌한 거로 봐야겠죠. 그죠? 네. 아, 물론 중심부에서 충돌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것도 있긴 하지. 그지? B는 C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찝찝한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여기서 중심부는 직접 충돌한다는 소리가 없냐? 잠깐만. 근데 여기서 주변부의 경험과 그런 주변부 그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이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지. 중심부 지식은 경험과 안 부딪혀?
아 그러네. 쏘리. 중심부 그러니까 지식을- 경험과 부딪히는 거는 중심부 지식이 아니라 주변부 지식이고 중심부 지식도 결국에는 주변부 지식이 활용이 되면서 쌓이는 거라서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식 자체를 이렇게 두부설도 설 수는 없다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 거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A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 그냥 개소리한 거지.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아니지.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C를 수정하는 방법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지식을 수정을 해줘야지. 네.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총체주의 비판은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맨 마지막에 뭐였어? 결국에는 너무나 명백한 문장 그 명제에 대해서 틀렸다고. 분석 명제라고 안 하는 거는 좀 억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몇 번? 1번. 몇 번? 3번. 5번. 혜성이 몇 번? 5번. 준서 몇 번? 저도 5번 했어요. 틀렸어. 세영이 몇 번? 너 마지막에 쓴말 듣고 1번을 먹어. 넌 어떻게 내 말 듣고 1번을 먹냐? 야,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돌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뭐 이 소리를 했냐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냐? 어? 총체주의가 이런 얘기 했었냐 언제? 총체주의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5번이었어요. 총체주의를 뭐라고 얘기했어? 아니 그리고 너무 지식을 너무 구분 안 하는 거 심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5번이지. 쌤들이랑 살짝 헷갈렸어. 아이 씨발 어떻게 나 때문에 헷갈려 이 멍청한 새끼야. 13번은 그냥 이거 100% 어휘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오케이? 네. 자. 다시 항상 글을 딱 하고 읽은 다음에는 자 봐봐 이렇게 좀 유명한 지문들 또는 니네가 봤을 때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문들은 글을 딱 읽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정리하는 거 습관을 들여야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니네 뇌를 자꾸 자극하는 거야. 니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세대가 갈수록 애들이 점점 멍청해진다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네. 그러니까 세대가 갈수록 진짜 멍청해지거든. IQ도 떨어지고 있고 분명하게. 그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하냐? 어디에 중독되냐? 영상에 미디어에 중독되고 쇼츠에 중독되고 그러면서 사고를 점점 안 한대. 사람들이 밑으로 갈수록 애들이. 그러니까 사고를 안 하는 거야. 사고를 안 하니까 점점 머리가 안 좋아지는 거지. 아까 줬잖아. 사고를 안 한다는 거야. 사고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고하는 거를 계속 사고는 뭐야? 계속 기억을 더듬으면서 계속 사고를 밟아나가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밟아봐. 자, 이 글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누가?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무엇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의 종류를 수학적 지식과 지식의 종류를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으로 경험의 유무를 가지고 나눴지, 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수를 하면서 그 중에서 과학적 지식은 경험이 어떻게 필요한지, 오케이?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과정을 얘기했지. 뭐 가설, 예측, 경험, 판단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누가? 콰인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콰인이 예측의 뭔가 가설만으로 뭐는 안 된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즉 다른 복합적 지식은 모두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가장 핵심 주장을 얘기한 거지, 그지? 이게 뭐라고? 총체주의라고 네임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서 순환론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그지? 핵심. 근데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어서 콰인 지문이 유명해진 거야. 여기 부분 때문에 3단락. 그리고 4단락에 가가지고 다시 그러면 이제 지식을 어떻게 나누는데 나누긴 하지, 그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그래서 경험과 충돌하는 거는 주변부 지식. 중심부 지식도 마찬가지로 주변부 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수정이 된다라는 거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부 지식 자체도 분석 명제 같은 게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주변부 지식에 의해서 중심부 지식도 수정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지식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이 말이지. 알겠니?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고, 오케이? 네.